이제 그 풍경을 한번 할 건데요. 그 풍경에서 스케치 제가 채색 중간 과정하고 완성샷은 다 올렸었고, 스케치가 지금 이제 별도로 올린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거든요. 이 완성 채색이 지금 이 그림인데 좀 약간 좀 직선이 많고 투시가 조금 설명을 먼저 해야겠다. 아이들이 좀 투시 설명이나 뭐 그릴 때 어떤 순서로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게 편할지 좀 복잡한 스케치들 먼저 시범을 올리고 좀 간단한 것들은 뒤쪽으로 뺄게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점 투시죠. 1점 투시고 지금 여기 소실점이 화면 안에서는 요거 하나만 보이거든요. 이쪽으로 시선이 하나 빠지죠. 그래서 처음에 잡으실 때 여기 화면에서 여기 보이는 여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전체 화면에서 2분의 1, 그죠? 세로로 봤을 땐 2분의 1 정도거든요. 2분의 1. 여기 선이요. 2분의 1.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그냥 센치로 생각해도 되는데 애들이 센치로는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볼 땐 한 8에서 한 10cm 미만이거든요. 가로폭이. 아니면 이렇게 연필로 사실 이렇게 살짝 재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요 선 있죠. 연필 끝이 여기 가로등에 닿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여기 정도. 그러면 요거 그대로 자기 종이에다 옮겨서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되잖아요. 보이시죠?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. 잠시만요. 제가 앵글을 조금만 위로 잡을게요. 요거 초점이 네. 그래서 요 정도로 잡으면 되고, 그리고 아까 봤을 때 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했을 때 요 정도에서 화면이 끝나죠. 뒤에 길이. 그죠? 요 정도가 한 가로등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가로등 옆에 이제 끝나는 뭐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 요 끝에 테두리 있잖아요. 요거 일단 먼저 잡아줘요. 요 하단까지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풀하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가로등 옆에 이제 여기 이제 건물 끝나는 외벽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한 1.5에서 2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종이를 웬만하면 막 이렇게 틀어서 그리지 말고 이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지, 종이를 틀어버리고 그려버리면 내 손이 수직인지 사선으로 기울어지는지 알 수가 없고, 그러니까 종이를 테이블에 이렇게 평형으로 맞춰야 돼요. 맞춰서 종이를 최대한 처음에는 움직이지 말고, 여기가 이제 화단이거든요. 이 앞에 이렇게 꽃들이 있잖아요. 그 교재 그림 옆에 보고 같이 보시는 게 좀 덜 헷갈리시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선, 사실 이렇게 꺾이는 각도들은 저는 이제 감으로 하는데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재서 하면, 여기서 가로의 2분의 1이 여기잖아요. 2분의 1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요 앞에 계단의 모서리가 보여요. 한 요 정도. 지금 보시면 이렇게, 그죠? 제일 앞에 밑에 1단 계단 있죠. 그게 보이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가 한 요 정도 크기로, 그죠? 요거 이제 대략 맞춰서 할 수 있겠죠?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들어오죠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, 건물의 끝나는 지점하고 이 내가 여기서 보이는 건 사실 얘가 저랑 제일 가깝거든요. 이쪽에서 보이는 모서리를 먼저 찾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서 좀 이렇게 여기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니까 크게 틀리지가 않다. 그러니까 끝과 시작점을 맞춰놓고 요 사이를 껴넣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2분의 1을 찾고, 그 다음에 연필로 재서라도 가로등을 좀 찾아라. 요 간격이 얼마인지. 요 정도 간격이면 그대로 내 종이 옮겨가서 요 끝에다가 종이 끝을 맞춘 다음에 여기 점 찍으면 이제 여기 끝이 가로등이잖아요. 가로등에서 안쪽 한 1cm 쪽으로 이제 벽이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좀 잡은 다음에 종이는 아직까지는 틀지 말고, 그죠? 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, 그죠?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여기 뭐지? 가로등도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 이렇게 해놨고요. 그죠?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잖아요. 요 끝에 벌써 맞춰놨고, 여기 안에서 이제 건물을 쪼개는데,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거는 여기 계단 들어가는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있어요. 그 기둥을 한번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벽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옆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는 옆면이거든요. 그 다시 여기 앞을 바라보는 면이고, 이 창문면하고 이 면이 같은 면이고, 여기는 꺾이는 옆면이, 여기 들어가는 출입구라서 옆으로 꺾이는 면이겠죠.
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준으로 옆에 들어가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. 기둥이 있는데 높이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끝에, 종이 끝에서 2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높이거든요.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, 그리고 얘는 옆으로 꺾여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? 거의 수평에 가깝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튼 이렇게 해놓고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옆에 여기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, 양옆에 기울기가 어떻게 맞춰주냐면 사실은 얘랑 연장선상에 있는 기울기여야 돼요. 그죠?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높이가 맞아야 되고요. 오른쪽 들어가는 입구랑 왼쪽 들어가는 입구랑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거의 똑같은 높이로 좌우 기둥을 만들어 주겠죠. 그리고 나서 또 약간 이게 사실 수평보다는 제 생각은 얘가 약간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생기긴 하거든요. 원래는 얘도 거의 수평처럼 그려놓긴 했지만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, 여튼 그냥 수평 혹은 여긴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, 여튼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요. 이 기울기랑 다른 꺾이는 옆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만 되지 않으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간격 한 3cm, 요건 한 3cm 떼고선 이제 이렇게 끝나죠. 그리고 이 기둥이 이제 요 옆에가 벽이 또 이렇게 보이고, 그죠?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을 그리고 나니까 여기 옆에 모서리가 보이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풍경마다 들어가는 스케치 기준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앞에 물체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,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 똑같이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보고, 큰 틀을 먼저 나누고 끝과 끝을 보고 그 안에서 다시 쪼개는 기준점들을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잡는지를 좀 경험치가 쌓이면 어떤 풍경이 돼도 스케치 쉽게 잡거든요.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.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돼? 근데 아이들한테 똑같이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들 그림에서도 전체 틀에서 이렇게 쪼개, 이럴 때는 요런 트리크가 있을 때 이런 기둥이 있어, 이걸 먼저 잡으면 됐었지, 뭐 이런 걸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쓱 훑어보시다 보면 저랑 그리는 순서의 느낌이 얼추 맞아가거든요. 아이들 그림 틀린 거 잡아주실 때도 그 큰 틀이 보이고 그 다음 작은 게 보이고,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라 그냥 그림 한번 쓱 훑어보면 귀로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요 두 개를 잡고 요 두 개를 잡으니까 여기도 잘 볼 수 있었고요. 요 절반 정도의 기둥이 시작을 하는 거고, 얘를 잡고 나니까 여기서 한 1cm 돌아서 여기 기둥이 시작하는 거고,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화단은 여기가 3분의 1이면 3분의 2 정도, 이 정도가 이제 옆에 조금 높아지는 화단이 있어요. 이 길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, 이렇게 하면 내리막길이죠. 이렇게 올라가면 오르막길인데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단차에 맞춰서 화단의 높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여긴 좀 높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냥 하는 김에 뭐 이렇게, 물론 저도 지금 교재보다 여기가 더 높아야겠다, 여기가 좀 낮아졌는데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크게 틀리진 않았잖아요. 크게 틀리지 않으면 똑같지 않아도 어색하지만 않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화단을 그렸더니 이 화단에서 한 2cm, 3cm 정도 들어온 곳에다가 기둥 올리면 돼. 그러면 하나, 두 집이 나뉘어지죠. 이렇게 항상 주변 사물하고 위치를 비교하면서 잡아야지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. 계속 큰 덩어리, 작은 덩어리 쪼개고 더 쪼개서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났더니 1점 투시다 보니까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 창문도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맞춰지고요. 여기도 그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창문 좀 보이죠. 그러면 창문의 앞쪽을 먼저 그리고 여기도 종이 틀지 말고 일단 수직으로, 의도적으로 약간 여기를 더 길게 하고 좀 짧게 했어요.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밑면이 보이고요. 언덕길이다 보니까 저랑 여기 시선이 제 키보다 낮을 때 윗면이 보이잖아요. 점점 시선, 아마 내 키가 이 정도일 거예요. 내 시선의 키가 이 정도면 내 키를 넘어가는 순간 윗면이 안 보이고 아랫면이 보이는 거예요. 여기 윗면 안 보이죠. 더 올라갔더니 이제 아랫면이 보여요. 이렇게 시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.
이렇게 해서 좀 투지 설명도 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요.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여기 더 넓게 여기 더 좁게 왼쪽으로 소실점으로 갈수록 모든 길이가 같은 길이어도 더 짧아 보이는 게 맞잖아요. 얘가 원래 똑같은 길이라 그러면 왼쪽으로 소실점으로 갈수록 더 짧아 보이게 이렇게 그죠?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죠. 얘도 그냥 수직으로 내리면 돼요.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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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틀지 마시고 내리고 내리고 그죠? 이렇게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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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여기 그 우편함이 하나 있어요. 우편함도 얘를 그리고 나니까 벌써 길이 잡아놨잖아요. 딱 길이 나오죠. 비교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. 상대적인 길이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. 얘에 비례해서 얘가 얼마나 가로 방향이 넓은지 좁은지 뭐 이런 거 표시해 주신 다음에 요 각도는 임의대로 그냥 뭐 이렇게 딱 각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 종이 지금 웬만하면 기울어지게 안 틀고 있어요. 안 틀고 이 정도 각도는 내가 몸을 살짝 틀어서라도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스케치할 때는 잘 안 틀어요. 특히나 건물은 수직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종이 틀어서 선을 그으면 이게 다시 돌려봤을 때 수직이 아니고 거의 다 기울어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수평선에 테이프를 맞춰서 그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런 건물 그릴 때 특히나 나무만 있거나 직선이 없고 막 그냥 좀 두리뭉실한 형태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선은 수직 수평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죠?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 각도가 조금 어색해요. 왠지 아세요? 이 각도에 맞춰서 흐름이 좀 1점 투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얘를 만들 때 일부러 좀 틀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건물에 맞춰 정면을 바라보게 했겠죠. 그럼 이 소실점에 맞아야죠.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가시선들이 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도 아마 여기 좀 틀리면 이런 흐름에 좀 맞춰서 좀 너무 이렇게만 가지 않게 이렇게 가끔 고쳐주셔도 괜찮고요. 많이 고칠 필요 없고 딱 아마 요런 데 틀릴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이제 밑에가 기둥이에요. 얘 나무 기둥.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얘랑 연결선상이 아니라 살짝 좀 여기 옆에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밑에 받치고 있는. 그리고 나서 요 판자 이렇게 연결된 느낌은 수직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되는데 칸수는 맞추는 게 낫겠죠. 한 6칸 정도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뒤에도 그려야 되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단을 먼저 그려야 돼. 계단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계단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고 또 계단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고 또 계단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죠. 그럼 이제 이렇게 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 정확하게 그어 주신 다음에 얘 수직선으로 하나 뭐 지금 봤을 때 요 한 칸당 2개 정도 들어가거든요. 이 윗면에 발판 하나당 2개 정도 폭이 들어가요. 그죠? 그렇게 비교해서 하시면 크게 틀릴 게 없고 이렇게 하면 형태 다 넣었죠.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는 꺾이는 옆면이다. 이 모서리와 틀리다. 이 면은 얘랑 같은 면인 거예요. 같은 면 이쪽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의 면인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뭐 거기 안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려넣는 거야. 여기 구름 꺾이는 것만 조금 이렇게 각지게 해주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죠. 이렇게 그건 아이들이 넣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뭐 여기만 이제 구름이 얘랑 연결되지 않게 여기 꺾여서 들어가는 면이고 얘와 얘는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데만 조심하고 그 나머지 여기 벽화에 들어가는 그림도 사실은 이 투시라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 이 1점 투시잖아요. 이렇게 틀을 가이드를 넣어놓고서 하나 둘 세 개 가이드 넣어놨죠. 넣어놓고 나서 그 기울기에 맞춰서 뭐 이런 집을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해요. 왜냐면 지금 이 집들이 다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전면만 그려놨거든요.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맞아야 돼요. 뭐 이렇게 일부러 기울어진 집들이 없어요. 특히 이렇게 투시라인에 좀 맞춰서. 혹시나 이 집을 너무 아이들이 각도를 뭐 이렇게 준다던가, 그죠? 뭐 이렇게 준다던가, 그러면 좀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라인, 소시점 가이드라인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그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. 크게 틀리지 않게끔. 혹시나 틀렸으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선 한번 그어주면 좀 낫고요. 아, 뭔가 집이 어색해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. 요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집 뭐 개수도 뭐 똑같지 않아도 돼요. 저도 지금 계속 틀리거든요.
근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만 하면 되지. 어차피 벽화에 들어가는 평면 그림인 거니까. 네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점점 좁아져야 되니까 하나씩 그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할 때는 여기를 조금 더 넓게, 여기 조금 더 짧게 한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5개가 들어가면 여기도 무조건 5개를 넣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, 둘, 뒤로 좀 좁아지게 셋, 넷, 다섯, 이제 여섯, 일곱, 여덟, 이렇게 하면 조금 좁아지는 느낌 나죠. 이렇게. 그러니까 5개 할 크게 나누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요.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쪼개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떻게든 5개를 넣어주면 되죠. 그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좁아지니까 크게 쪼개고 안에 쪼개고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짜짜짜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반 나누고 그 다음 반반씩 쪼개서 5개씩 뭐 이렇게 넣는 게 더 정확한 거고요. 여기 앞에는 이제 약간의 그 약간 주차 라인인 건지 뭐 약간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는 하얀 색깔 이렇게 주차선처럼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일전토 시대로 그린 거죠. 이렇게 제가 여기 소실점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?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. 그죠?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제가 원래 뒤에 막 집이 복잡하게 있었는데 이거 풍경사진 원본 사진 제가 올려놓은 거 아시죠? 제 캡처해서 봤던 것들을 제가 그 카페에 보시면 있거든요.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혹시 풍경화 그릴 때 원본 사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보고 했는지 다 올렸거든요.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다 한 거예요, 선생님. 여기도 이제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뭐 들어가는 이 집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. 네.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요 가이드에 맞춰서 소실점에 맞춰서 왼쪽으로 좁아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선만 그으면 되죠. 개수가 뭐 틀리면 뭐 어때요? 줄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그죠?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사실은 다 한 거예요. 그 여기 색깔 여기 꽃 좀 넣으려고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해놨던 거거든요. 이렇게 뭐 이런데 약간 어둠 같은 거 정리해주고 내가 어디로 어둡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겠다 싶은 것들에만 이렇게 빗금을 넣는 거지 굳이 뭐 다 그려서 할 필요는 없어요. 이거는 우리 키 작은 뭐 회양목이라든지 영산홍 다 있잖아요. 그거 칠하는 거 연습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심플하게 딱 설명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